매년 여름이 되면 나는 어김없이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작은 별장으로 휴가를 떠났다. 서울의 뜨거운 여름을 피해 시원한 산골에서 며칠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은 우리 사이의 오랜 전통이었다. 올해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휴가를 준비했고 저녁 늦게 별장에 도착했다. 작은 오두막집은 여전히 평온했고 고요한 산속의 밤 공기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첫날 밤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우리는 바비큐를 해먹고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며 밤하늘의 별을 감상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 밝았다. 그날은 가까운 폭포를 탐험하고 산책하기로 했다. 푸른 숲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폭포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함이 오히려 우리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이 되어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먼저 별장의 문이 갑자기 열리지 않았다. 분명히 아침에 우리가 다녀온 후로는 잠근 적이 없는데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잠근 것 같았다. 다행히 창문 하나가 열려 있어 그곳을 통해 들어갈 수 있었다. 안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무언가 도난당한 흔적도 없고 이상한 낌새도 없었다. 그날 밤 모두 잠들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천장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쥐라도 들어온 걸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다른 방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들린 모양이었다. 우리는 다급히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가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천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사다리를 준비해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락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다락의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너무 놀라 입도 떼지 못했다. 그때 별장의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한 걸음에 아래층으로 내려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제서야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모닥불을 피우고 주변을 살피며 긴장 속에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낮은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나는 희미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 외침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까지 불안을 감출 수 없었다. 휴가가 끝나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별장 주인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자 그는 예상 밖의 말을 전해주었다. 몇 해 전 그 별장 근처에서 사고로 실종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별장의 손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도 그 후로 우리는 그 별장에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여름밤 그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등 뒤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곤 한다. 무엇이 그 소리를 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재우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외할아버지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밤이면 고요함과 어둠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평소 도시에서의 밝은 불빛과 소음에 익숙한 그들에게 이곳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재훈의 외할아버지 댁은 커다란 한옥으로 오래된 전통 가옥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집 앞의 작은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뒷산에 올라가 산딸기를 따며 지내던 그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서 옛날에 이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마을 근처의 오래된 폐가에는 한 여인의 원혼이 떠돌고 있으며 매년 어느 날 밤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은 절대 그 소리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한 여름밤의 울음소리라고 불렀습니다. 호기심 많은 재훈과 친구들은 이 이야기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직접 그 폐가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추던 때에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울창한 숲속에 숨겨져 있어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한참을 헤맨 끝에 이끼가 자욱한 낡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폐가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은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지만 그들의 등골에는 서늘한 느낌이 흘렀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남루한 한복 옷자락이 널려 있었고 벽구석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왠지 모르게 서글픈 눈빛의 여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 문이 쾅 닫히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여자아이의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울음소리는 점점 크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한 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재우는 순간 신비로운 현상에 이끌리듯 사진 쪽으로 다가갔고 그때 마치 사진 속 여인이 말이라도 걸 듯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속적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또 너무나 슬픈 그 소리에 그는 한없이 슬퍼졌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 그들은 바로 그곳을 벗어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그 이야기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경험은 그들 각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긴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밤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재훈과 친구들은 종종 꿈속에서 그날의 경험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소녀의 울음소리를 듣거나 폐가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죠. 특히 재훈은 자신이 보았던 그 사진 속 여인이 자꾸만 그의 꿈에 나타나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잊지 말아줘. 다 여기 있었던 것. 이 모든 일은 그저 공포썰의 일부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그곳에서 겪었던 흔적은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역시 그 마을의 한여름 밤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미묘한 두려움을 여전히 간직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민지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지는 일주일간의 힘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야근으로 인해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주말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묶었던 머리를 풀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소파에 기대어 TV를 켜고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TV가 켜지자마자 알 수 없는 잡음과 함께 화면이 검게 변했다. 요즘 TV가 이상하네. 민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리모컨을 눌러 여러 번 채널을 돌려보았지만 결국 TV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민지는 TV를 끄고 대신 음악을 들으며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녀는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문득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뒤를 돌아봤지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써 무시하려고 했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그녀는 저녁 식사를 마쳤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지는 평소처럼 침대 옆 램프를 켰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읽던 도중 그녀는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이상하게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민지는 중얼거리며 서늘한 공기의 원인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에어컨도 켜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 순간 낡은 책 한 권이 책장 맨 위에서 뚝 떨어져 소리를 냈다. 깜짝 놀란 민지는 가서 책을 주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책이 본 적이 없는 책이었다. 표지는 바랜 갈색이었고 제목도 알 수 없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호기심에 책을 펼치고 몇 장을 넘겨봤지만 이해할 수 없는 글자와 그림뿐이었다. 섬뜩한 기분에 책을 덮고 제자리에 두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날 밤의 시작일 뿐이었다. 새벽 2시쯤 민지는 갑자기 깨었다. 묘한 불안감에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는 거실 쪽에서 나는 작은 소음을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바닥을 살금살금 걷는 듯한 소리였다.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방을 나선 민지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거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고요했고 아무도 없었다. 약간 안도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순 없었다. 그녀는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방으로 돌아가려 하던 순간 갑자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에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민지는 급히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 기묘한 경험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친구는 집에 오기를 권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민지는 곧 귀찮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아마 내가 피곤해서 잠깐 헛것을 본 걸 거야. 하지만 그 이후로도 집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었다. 쉬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물건은 자꾸 제자리를 잃었다. 민지는 그것을 피곤함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그녀의 불안함은 날로 커져만 갔다. 얼마 후 그녀는 우연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서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이웃은 민지의 아파트 층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에 대해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몇십 년 전 한 여성이 그 층에서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후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그녀의 귀신을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민지는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그녀는 아파트를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마음은 차츰 정상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때때로 그녀는 여전히 그 찬바람과 그 책의 섬뜩한 느낌을 떠올린다. 그리고는 문득 묻곤 한다. 과연 그 여성의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진실이었을까? 민지는 더 이상 그 답을 찾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그 아파트를 절대 다시 찾고 싶지 않았다.